네, 안녕하세요. 와니머니 하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마로 푸드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사주 매입 효과와 배달 수요 증가 등으로 가격 상승 등으로 훼손된 기업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토픽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하기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마로 푸드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로 푸드 서비스 같은 경우는 하반기부터 가맹점주와의 소통 강화를 조금 나서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본사와 가맹점이 있게 됐을 경우에 이런 본사와 가맹점 간의 괴리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게 됐을 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기업 이미지에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이제 뭐 불공정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 사실은 뭐 좋은 거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으로서도 이게 문제가 있는 구제다라고 하면은 사실 장기 투자를 하기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소통 강화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QC팀이 지난 6월에 좀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중심의 조직 문화로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 개편에 따른 좀 수익률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시장 변화에 따라 고객의 목소리 듣고 진행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따가 참고 포인트에서도 한번 얘기를 할 텐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투자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참고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뒷부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5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이슈가 있었고요.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는 뭐 친환경적인 주주 환원 정책 중에 하나로 대표적인 그런 부분이고 이거는 이제 주주 가치 제고 그리고 책임 경영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한다라고 좀 밝힌 바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주 친원 정책에는 이제 배당 그리고 자사주 매입 그리고 자사주 소각 요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자사주 매입이라는 거는 어쨌든 회사가 주가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더 주가를 올리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은 자사주 매입을 해서 주가가 떨어지면 그만큼 투자한 금액이 또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자신감에 대한 그런 발로 보통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자사주 매입하면은 굉장히 좀 투자 심리가 단기간에 좀 살아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가맹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편의점 관련된 종목군들 얘기를 할 때 이제 편의점 수로 좀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그 이유가 이제 편의점 수가 많아지게 되면 전체 매출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가맹점이 늘어나는 것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뭐 GS 리테일이나 이제 다른 이제 편의점들과 비교를 할 때 편의점 숫자로 시장 점유율이나 이런 것들 다 체크를 합니다. 근데 이제 2분기 동안에 34개나 늘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은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배달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 이제 코로나 초반 때에 보다 지금 뭐 최근 6월 7월로 가면서 배달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배달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결국엔 언택트에 대한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라는 점과 또 추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배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제 금액 자체가 조금 높습니다. 평균 금액대가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로 좀 봤을 때 좀 매출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또 전국 11개 지사와 7월 재계약을 통해서 지급 수수료를 좀 절감을 했습니다. 지급 수수료 같은 경우는 1%만 낮아져도 연 15에서 20억 원의 이런 비용 감소에 대한 효과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조금 이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적적인 부분은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로 인해서 사실 외식 업종이 좀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언빌리버블 버거 출시 이후에 이제 기저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 매출이 잘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 잘 나고 뒤에 안 나오면 오히려 매출이 좀 감소하는 그런 부분들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치킨 최근에 뭐 간장이라든지 이런 치킨에 대한 신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광고 비용이 또 추가적으로 발생이 됐고요. 그다음에 간편식 기부 등 또 비용이 발생하는 그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가맹점 지연금 지급에 따른 실적적인 그런 부담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좀 집중하고 있는 건 버거 가격입니다. 버거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뭐 사이버거랑 해서 뭐 300원, 500원 이런 식으로 올랐는데 문제는 사실 이 맘스터치가
가격 경쟁으로 쇼부를 많이 봤다라고 봐도, 승부를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실은 가격적인 메리트로 좀 밀고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좀 많이 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부정적인 기사들은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를 좀 보셔야 되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기업이 밀고 있던 이런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부분을 빼고 이제 가격을 좀 올리는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뭐 100원, 200원 사실 엄청 민감하잖아요. 우리 지하철 같은 경우도 100원, 200원 올랐을 때, 물론 그건 좀 개념이 다르기는 해요. 지하철 같은 경우 완전 실생활에 완전 탁 박혀 있는 거니까. 그래도 어쨌든 그 100원, 200원에 따라서 굉장히 기분도나 이런 게 달라질 수 있잖아요. 뭐 이럴 거면 굳이 맘스터치 왜 먹어? 약간 이런 생각으로 그런 캐파가 뭐 롯데리아라든지 뭐 버거킹이라든지 맥날이라든지 충분히 그런 다른 쪽으로도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만한 게, 이제 화덕시장 같은 경우는 진출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좀 실패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분바타 직영점 두 곳 중에서 두 군데 지금 영업 종료를 또 했고, 외식산업 전반적인 업황 악화로 베트남 미국 법인 청산한 거, 그다음에 이제 경영권 매각을 통해서 잡음이 계속적으로 있는 거, 그런 부분들 좀 있으시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10월 28일 정부에서 숙박여행 외식업종 할인권 다시 좀 지급하기 시작을 했고, 외식업종 같은 경우는 30일부터인데 어쨌든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용이 이래가지고 이제 전반적인 외식업종에 대한 투심이 좀 살아나나라는 그런 관점으로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만한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참고 포인트로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기보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마루 푸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외식 프랜차이즈 음식료 도매가 있고 광공업이 있는데, 이건 사실 뭐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맘스터치가 거의 주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외식 프랜차이즈업 사업이라고 나와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보시면은 높은 품질과 가성비 좋은 제품을 제공하여 경쟁이 심한 경쟁 우위를 좀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였는데, 가격이 이제 올랐잖아요.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과연 가격적인 가성비가 있나라는 그런 물음표가 좀 생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들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맘스터치 같은 경우도 이제 점포가 계속 늘어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조금 찾아보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수도권 계속 늘어나고 있고, 다른 지역들도 뭐 소소하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167개에서 1200, 1277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분바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6월쯤에 이제 했기 때문에 줄어들 겁니다. 점포수가 이제 6개로 좀 줄어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버거 브랜드 점포 추이가 보시면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이런 부분에 좀 영향을 받긴 받겠죠. 뭐 이 분바타라는 샌드위치 쪽은 사실 많이 좀 부족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베트남이랑 제가 아까 철수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적어도 이런 회사를 투자하실 때는 반기보고서 반드시 좀 읽어주시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생겨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재무제표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좀 줄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도 조금 감소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 있는 상황이고, 그거는 3분기에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일회성 비용들, 그리고 광고 비용들, 이런 비용들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서 이제 실적이 무조건 좋아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외식업종에 대한 그런 종목군들도 우리가 슬슬 조금 보시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19 물론 이제 해외는 2차 팬데믹 엄청 크게 지금 발생이 되고 있지만, 만약에 국내에서 괜찮은 그런 흐름들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많이 소외됐었던 외식업종이 많이 상승을 할 수 있거든요. 뭐 외식업종, 면세, 화장품 이런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여행주.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항상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시가총액은 3천억 원 정도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완전 동종주는 아닌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월봉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가 굉장히 좀 일정하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라인들 좀 강하게 돌파를 하게 되면은 강한 시세를 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땐 박스권 사이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군들도 꽤 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렇게 움직이다가 한번 뚫고 올라가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시세를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종목이 무조건 계속 엄청나게 오르고 내리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하는 종목군들도 있구나 라고 보시는 것도 뭐 공부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갭 자체는 뭐 뿔마 40% 정도가 됩니다. 이게 상하단이 아예 낮지는 않아요. 보시면은 이렇게 상하단이 올해 초보다 이제 59%좀 차이가 있는 거고, 전고점 이제 올해 최고치에 비해서는 이제 마이너스 9.73%인데 어쨌든 이렇게 등락은 있고 고점 라인에 조금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최근에는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좀 크게 상승을 했었다라는 그런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봉상으로 이런 종목 좀 공부를 해보시면 그래도 박스권 매매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면은 박스 선들을 이런 식으로 좀 그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총 5가지로 그을 수가 있는데, 이 종목 만약에 관심 정보 넣으셔가지고 여기 뚫고 내려갔을 때 요 라인 정도 왔을 때 여기 근처에 왔을 때부터 매수해가지고 하방 열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 윗라인까지 봐야지, 이 윗박스까지 봐야지라고 하시는 박스권 매매가 굉장히 좀 잘 먹힐 수 있는 그런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주가에서 다시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탈된다면 2,800원이 일단 이탈되면 안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요 라인 깨고 내려가면 이제 아랫라인까지 열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 보시고 만약에 나 좀 관심이 생겼는데 라고 하시면 보시다가 2,800원 깨면은 알람 맞춰 놓으시고 그 다음 여기 하단 부분 2,400원 라인 근처에서 매수를 해보시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매매조에서 아래에서 담고 그냥 위에 오면은 그냥 매도하는 겁니다. 박스권 매매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운영 기간이 조금 길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이 종목도 요청 같은 게 좀 들어와서 좀 겸사겸사 해드리는 종목이긴 한데 뭐 바로 무조건 매수하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외식 업종이 좀 좋지 않고 단기적으로 지금 이런 회사가 체질 개선 같은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나타나고 이것들이 실적적으로 좀 반영이 됐을 때 그럴 때 좀 주가가 상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박스권 매매 흐름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간에 주가 올라갔다가 지금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리는 시가가 고가 근처에 나와서 이 봉보다 더 낮게 내려오면은 이제 전까지 하락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일단 중요한 거는 21선을 깨면 안 되겠네요. 21선을 깨면 안 되기 때문에 짧게 봤을 때는 2,940원 그리고 여기 밑에 라인 2,900원 라인도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2,800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봉으로 봤을 때는 2,950, 2,900원 그리고 2,800원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분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까지 이탈되면은 요 아랫라인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아랫라인까지 하방 열어놓고 천천히 대응을 해보자. 일단 여기가 횡보 기간이 좀 길었기 때문에 요게 아랫라인으로까지는 좀 크게까지 밀릴 것 같지는 않네요. 그래서 2,600원 라인을 일단 1차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 2,400원 라인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5분봉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요 밑에 라인까지 가는지 일단 보셔야 되겠고, 이제 월요일장에 시초가가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봉상으로도 60분봉이 이렇게 지금 요 라인을 고점 나왔다가 그 전 돌파 못하고 네 번이나 못했기 때문에 박스권 흐름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하단 열어 넣으시고 관심 종목 넣으시고 주가 흐름 보다가 천천히 좀 대응해 보셔도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맘스터치 이런 뭐 가맹점 늘어나고 이런 것들은 좋은데 일단 가격이 올라가서 이미지가 조금 변했다라는 거, 그리고 잘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동력에서 지금 이제 현장 고객 쪽으로 옮긴다고 하는데 과연 가격적인 그런 메리트를 버리고 이게 얼마까지 진행될지는 우리가 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던 뭐 사이드 메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축소를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흐름들 지속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상하단이 크지 않기 때문에 박스권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좀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일단 뭐 이런 종목도 있다라는 그런 종목 이제 시야 개선 정도의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도 생각보다 방송국에서 좀 추천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번 또 진행을 해본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많이 화이팅입니다.